열전상하이 시간인데요. CS 다녀온 취재기자 못지않게 이분도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제 멘트는 줄이고 바로 한번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에 박현상 대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오바해서 말하면 지난주 중국 증시의 반을 서킷 브레이커로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중국 증시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오바가 아니고 반이 맞습니다. 5거래일 중에서 2거래일이 문을 그랬죠. 닫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했고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돼서 7% 하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패닉에 대한 공포 좀 이렇게 좀 했고요. 일단은 우리가 증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안한 부분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서 즉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편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주 아시다시피 주간 누적 하락폭이 9.9% 정도.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줄 알았어요. 예. 그나마 금요일 날 2%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좋은 뉴스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에 그나마 인민은행에서 역대 최고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보시면 역 RP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 RP 제도를 통해서 인민은행에서 5일 날 한 번, 7일 날 한 번, 그러니까 순 유입 입장에서는 1,900억 위안 정도고요. 작년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쁘게 말했을 때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 간 시장의 자금 부족 상황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뉴스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말씀드릴 정도로 서킷 브레이커의 중단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5% 하락을 장중하게 되면은 이후에 7%가 한 번에 15분 안에 도달을 하면은 그날 장중에 중단을 하게 된다라는 서킷 브레이커 내용이었는데 여담삼아 말씀드리자면은 샤오캉 증감이 총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사임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을 정도로 현지 당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담삼아 좀 추가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장 시작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지분 규제, 지분 매도에 대한 규제를 했었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12월 말부터 얘기가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질 언론상에서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월 8일부터 6월 달에 중단됐던 대주주의 지분 매도가 나오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제가 방송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다, 이미 예고되어 있다 했는데 그런 뉴스가 갑작스럽게 월요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장중에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죠. 월요일 같은 경우. 일단은 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심리적인 잣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중국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틀 후에 바로 3개월 내 주요 주주는 유통시장을 통해서 상장사의 1% 이상 지분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3개월 안에 팔지 말아라. 일단은 그래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까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통해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이상 매도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했을 때, 야, 이거 너무 뒷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워낙 낙폭이 컸던 때라. 중국 증시 패닉으로 인해서 실제로 객장에서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리스크가 바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절하 속도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라질 거라고는 예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또 좀 자극적인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닐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은 환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설왕설래한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을 촉발 직전이라든지 혹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 나와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얘기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저희 화면 보면은 중국 역외 위안 달러 차트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 6.67 위안 정도 역외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0.2% 정도는 절상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6.5 위안 정도에서 계속될 수 있었던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1% 이상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위안화 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초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그나마 극한 변동성은 완화되고 어느 정도는 6.6위안 정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뭐 기술적으로는 전망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제로에나 조금이 틀릴 수 있지만 연간 무역 흑자가 4천억에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5천억 달러 규모로 그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라 하는데 네. 일단 1년 그냥 두면은 4천억 달러 정도는 그냥 생기는 구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수치 자체는 줄을 수 있긴 하지만은 흑자 규모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봤을 때는 굳이 환율 전쟁으로 외국인이 어떤 위안화를 팔고 달러로 도망간다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 심리적인 부분이 또 말씀을 드리지만 85% 정도가 중국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주주가 판다라는 뉴스를 듣는 순간 너도 나도 모르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 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대표급 구원투수 우리로 치면은 연기금이 될 게 있고요.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양로기금이라는 여러 기금성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화는 바로 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상해 종합 차트 보면 시향을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박스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그려놓고 한 번도 수정을 안 해놓은 상황이고요. 3,000포인트 정도까지를 빨리 지지를 해야 됩니다. 좀 오늘 그나마 양봉을 뽑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라면은 3,0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시향 뉴스를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보유한 주식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파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물타기 혹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신다면은 시장에서 이해감이 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어떤 종목 리뷰도 준비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중국 증시나 또 위안화 문제를 계속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 역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기는 좀 그렇고요. 3,000포인트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주 또 중국 증시에 대한 전략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